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으로 상징되는 관료 권력의 횡포, 얘기가 많은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에 13조인가요? 4조인가요? 그 소상공인에게 피해 보상금 주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가계부 잘못 쓰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 크죠? 수입이 얼마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 문제가 있죠. 그 큰 나라에 수십조에 세수 예측을 못했다. 더 들어왔다. 그리고 그 더 들어온 것 때문에 조금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똑바로 못하는 게 살림을 그따위로 이런 얘기 나오죠. 집에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 백성을 보는 식민지에서 그 수준보다 못합니다. 자꾸 주면 버릇 나빠진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따위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수 예측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그따로 하겠다. 100만, 200만원, 이번에 선지급 500만원? 그거요? 지원금입니까? 부조금입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사람 약 올리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극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하고 영업 제한은 둘 다 간다는 건 결국은 차라리 봉쇄하는 게 낫습니다. 봉쇄와 뭐가 다릅니까? 결과가 똑같습니다. 백신 패스를 한다는 건 영업은 풀어놓되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 제한하면 백신 패스를 풀어야 합니다. 둘 다 하겠다는 건 자기는 K방역의 성과 다 가져가고 피는 소상공인에게 보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상공인이 4050 많아요. 이 정부의 절대적 지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 3년 동안 계속 참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확고부동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끝까지 이렇게 배신합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과연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을 앞서는 게 이게 맞는지. 선출이 뭡니까? 모든 권력과 돈과 모든 게 누구 겁니까? 국민 겁니다. 그거 받아서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정부라는 게. 그랬는데 그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한테 힘을 못 쓴다? 의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남기가 문재인인가? 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청와대가 도덕주의 이런 거 실현하는 데입니까? 인격놀이 하는 데입니까? 본인만 깔끔하면 됩니까? 서민 다 죽어가는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 대신하는 겁니다. 총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대의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위탁하고 그걸 통해서 합리적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제도와 정책을 노선에 따라 가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선이 뭡니까? 서민 노선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 먼저다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따져볼까요? 재정 건전성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좋을 정도 뛰어납니다. 근데 왜 끝까지 국민 옥죄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쭉 일관되게 민주정부 3기라고 주장하는데요. 자, 볼까요? 이 관료의 장벽. 이거 늘 넘지 못했죠. 늘공과 의공. 네? 3, 40년 해먹는데 5년짜리들이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국민한테 위임받았잖아요. 감히 까불어? 라고 임명 권력을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일을 처리하라고 선출된 게 선출 권력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관료의 베개가 아르막이죠. 재벌개혁 했습니까? 노동관리 개혁했습니까?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재벌의 베개 맡겼죠. 그 다음에 미국이랑 거대한 베개 맡겼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늘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정말 단기 필마로 여기까지 와서 지지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거 안 보고 국민만 보고 갈 것 같은 기대 때문입니다. 이번에 35조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건 윤석열, 김종인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솔로몬의 아이 그 얘기처럼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누가 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가오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부터 살리고 옵시다 라고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반띵합시다. 정부하고 알아서 쇼부 까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뭡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게 중요한 게 애 반 잘라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유불리 따지지 않고 어쨌든 국민부터 살리고 옵시다. 이게 친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솔로몬의 지혜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 정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거가 목전인데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지율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마이너스만 하고 있습니다. 니 혼자 잘하면 해봐. 캠프에도 그랬습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야. 주술국가를 추구하니까 굿 좋아하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복지국가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를 근거 없이 돈을 막 쓰는 포퓰리스트로 만든 게 누굽니까? 이건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권한조정부터 하겠다. 부처 위에 부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노선이 비슷해요. 그러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남기가 문제야 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어라 계속되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 가지는 겁니다. 정권교체 요구가 높죠. 그런 면에서 송영길 대표가 좀 과한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따져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정권교체? 어떤 면에서 정권교체일 수 있죠. 왜? 이재명이 하면 다르다. 성남시에서도 무상교복부터 청년층에 대한 대변도 많이 했죠. 실제 성과를 많이 냈죠. 그리고 이후에 복지 플랜들을 경기도에서 많이 했어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제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관료, 시장의 어떤 재벌, 미국 핑계 댈 겁니까? 사기 정부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깊은 성찰과 반성이 나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500만원 선지급도 그래요. 정말 관료적 발상입니다. 대부분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 선지급하고 요건이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2년거치 3년 분할 상황입니다. 5천도 아니고 500만원 2년거치 3년 분할 상황. 좋습니다. 지저분하게. 좋아요. 가져갑시다. 근데 대부분 주고 나서 그 요건 안 되면 다시 소명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다 받아요. 처음부터 다 서류 내라. 약정서부터 은행 대출할 때부터 똑같은 그만큼 내야 돼요. 이 굴욕감 주고 500만원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는 사람은 기분 좋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는 가게 문 닫은 사람 더 득봤어요. 왜? 정부 말 들으니까 그대로 지원받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오기 직전에 가게를 차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매출이 당연히 낮죠. 그죠? 근데 높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딱 스타트하다 코로나 맞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 감소가 별로 없다. 넌 버팀목 플러스는 희망 회복 자금 안 준다. 그 한 번 못 받은 사람 이번에 못 받아. 끝까지 못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 폐업하는 게 나아요. 가게 한번 보십시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자, 안 되니까 가게가 재료비 뺍시다. 인건비 사람 줄였다 칩시다. 임대료 나옵니다. 임대료 깎아준 그 건물주 거의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비받는데 차라리 폐업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랬으면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폐업을 하면 보증금 외에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 했던 권리금 당연히 날라가죠. 시설비 날라가고 다 날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500만원 같은 경우도 거의 증빙 다 해서 선지급이에요. 그거 받아서 도움 될까요? 조그만 가게도 임대료가 1, 200원 하지 않을까요? 조금 규모가 있는데도 500만원 훨씬 넘죠. 그래서 그거 받아봐야, 지금까지 뭐 다 받아봐야 임대료도 안 됩니다. 그래 놓고 그걸 가지고 지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묵인 방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안 하겠다. 그럼 선별로 하겠다. 좋다. 선별. 두텁게 하겠다. 두터워졌습니까 이게? 500만원 두텁습니까? 니 같으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오해 살 수 있는 얘기도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만 국민이냐? 맞습니다. 틀리면 안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영업 제한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받았어요. 백신 패스까지. 그러면 실제적인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손실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선별이든 보편에 따라서 저는 보편 복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안 했죠. 선별 복지조차도 눈꽃만큼 안 했죠. 이게 맞습니까? 이래놓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혼자 열심히 단기 필마로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안 돕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지금 4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결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해왔던 성과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40% 장벽 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여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까요? 저는 2012년도 18대 대선 때 올인해서 도왔습니다. 그 당시 정의당원이었죠. 근데 그때 13군데에서인가요? 뭐 이렇게 쭉 실내체육관 돌아다니면서 경선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한 10번쯤 봤습니다. 한 20만원 받았나요? 근데 뭐 좋은 도시를 다 다녀야 되니까 남는 게 없죠. 뭐 술 한잔하고 뭐 이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죠. 고생했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계속 탄압당했고 이번에 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서 1000만원에서 1300만원 121명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여러 루트가 있었는데 그때 뭐 조금씩 소송비와 관련해서 돈도 내고 서류도 작성해내고 했습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 받으면 좀 도움 되겠죠. 저도 자영업자다 보니까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뭐 영화 같은 경우는 많이 찍어놨지만 최근에 개봉했던 장르만 로맨스도 2년 넘어서 개봉했거든요. 다른 영화들도 있습니다. 당장 이제 전두환과 관련된 전투왕이라는 영화가 2월 17일에 개봉하네요.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새해 제 첫 영화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다른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히죠. 그 다음에 또, 뭐 꼰대 이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이제 부르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나? 라는 자괴감도 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요. 완전히 뭐 그냥 작살난 겁니다. 일부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10원 한 푼 득본 게 없습니다. 그걸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죠. 차라리 박근혜 정부 때는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왜? 부정한 세력과 강력하게 싸우는 내 스스로의 자긍심과 많은 분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줬기 때문에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별로 없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구성되기를 전 기대하면서 열심히 돕고자 하는데요. 이런 그 순수한 마음,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가? 근데 뭐합니까? 뭘 하고 있냐고요. 이 소상공인들이 가졌던 이 열패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35조 지원 더 하자고 후보가 얘기해서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혼자 저렇게 뛰는 거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정부가 먼저 했어야 될 일이죠. 네, 저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관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주어줬으면 그 권력을 끝까지 실현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도리입니다. 권력을 주어줬는데 길이 막히네요. 뭐 좀 그게 뭐 이렇게 할 거면 권력 왜 잡았습니까? 그냥 권력을 그러면 늙은한테 이양해야 됩니까? 그걸 비선으로 이양하면 뭐가 됩니까?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졌으면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들은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잘 운용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에 귀 기울여서 국민의 얘기는 왜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국민이 죽어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참고 참았지만 홍남기가 혼자만의 홍남기 아닌 느낌 많이 받습니다. 아, 이 정부 색깔이었던가? 아, 이건 뭔가 이거 뭐지 이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뭐 이번 지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을 지원을 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많은 욕을 얻어먹지만 대단히 억울합니다. 586 세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공부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투쟁하느라 바빴는데. 자, 그럼 좋은 직장 못 갔겠죠. 아이고, 대학 때 공부 안 하고 대부만 하든 좋아요, 비난해요. 근데 이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0.01%는 기여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비난받을 정도로 잘못한 사람들 아닙니다. 소수의 권력을 가졌던 배지 달았던 586 세력들이 제대로 못한 거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정도밖에 돈 없다라고 얘기하면 맞습니까? 친일파들이 받았던 그 돈을 자본 축적해갖고 원시적 축적해갖고 막 개발하고 발전했으면 크게 됐을 텐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정말 이건 우리가 최소한의 표대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패감 속에서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폐인되고 이런 사람은 지천에 깔려있었고 자살한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들이 가졌던 상실감, 그걸 제가 보상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은 뭡니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개개인으로 586들은 열패감 느끼고 아유 대충 뭐 도서관에 공부나 할걸 괜히 씨발 대모한다고 님 기 나갔다가 욕도 얻어먹고 뭐하냐 씨발 집에 가면 아버지 대접도 못 받고 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라의 기강이 섭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는 그거 다 받아서 만들어진 정부 아닙니까? 근데 왜 늘공들한테 고개 숙이고 이재용이 풀어주고 박근혜 풀어주고 뭐 했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교수로서도 열심히 노력했고 다만 부인이 그냥 강남의 일반적인 룰에 적당한 편법 정도를 자식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그 정도였습니다. 도덕적인 비판 정도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도 얘기했죠.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가정이 좀 소홀했다. 수신제가 좀 부족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이 이잡듯 잡아가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조국 전 장관 저는 봤을 때 민정수석이 있을 때 뭐였습니까? 인사? 물론 본인이 다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무슨 핵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삼철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 인사 잘 됐습니까?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니 심지어 안철수까지도 다 그죠? 그렇게 다 나왔고 홍남기도 이 정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사가 잘 못됐거든요. 잘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가 뭐 굉장히 잘못됐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죠. 그러면서 능력이 있나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굳이 장관까지 됐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부정해서 안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상대 공격은 저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다지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비판하고 싶고요. 인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나갔던 그 많은 지금의 이제 반대편 된 사람들도 문제지만요. 그 이후에 명임 인사들도 문제죠. 김홍걸? 그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양양자? 그 다음 또 누구죠? 뭐 윤미향? 뭐 뒤에 이쪽에 양정숙 뭐 다? 양정숙 이당이 맞나?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잘한 거 못한 거 있죠.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못한 거 있죠. 근데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 부동산에 서서히 좀 잡혀가니까 좀 낫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실패했던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민생 못 살렸고요. 소득주도 성장 빚 좋은 개사기였습니다. 한번 심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못 올려서 결국 이명박이나 문재인보다 최저임금 오른 게 뭐 별로 높지 않아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환 외빈이 되고 말았어요. 원래 의도가 좋았겠죠.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대단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가 저렇게 혼자 단기 피만 뛰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온갖 욕을 무릅쓰고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정부가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가장 큰 걸림돌이 일단 지금 코로나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이건 뭐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폭탄 맞은 거예요. 이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정부는 굉장히 대응을 잘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희생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정부가 지지받고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게 홍남기 정책은 이걸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뛰어도 계속 기재부 리스크로 본인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왜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얘기 나옵니까? 대통령 지지율보다 왜 낮습니까? 왜 갇혀있죠?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권교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낮습니다. 왜? 본부장 리스크가 있잖아요. 본인부터 당장 개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라든가 뭐 거기 다 윤핵관이라든가 박근혜 때하고 똑같잖아요. 좀 뭐 어리버리한 것 같은 정권장은 우리가 해먹어야지. 그것 때문에 홍준표도 안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으로 적당히 있다가 뭐 안 돼도 뭐 170석 이상 있는데 뭐 우리가 여당인데 뭐 여수에 아대 될 건데 윤석열이가 잡아봐야 뭐 내 뺏지도 않은데 별로 어려움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후회 고생이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9대 대통령 경선 때도 이재명 후보 지지했습니다. 많은 비판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될 판이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키우자 라는 저는 경선 때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웃기는 게 보면 그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뭐 하면서 이재명 앞장서 가지고 다 그냥 무슨 농공행상 하듯이 앞에 서가 있어요.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저는 오간데 없습니다. 야, 그 인생사가 좀 허탈함 느낍니다. 과연 진짜 지지하는 사람들인지 야 이거 뭐 권력이 목전에 있는데 이쪽 줄 서야 되겠는지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진정성이 있나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제대로 된 복지국가 만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 블랙리스트는 올랐지만 화이트리스트는커녕 10원 한 번 오히려 탄압받았죠. 탄압이라는 건 좀 웃기지만 외면받았죠. 그 뭐 본전 찾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게 도박판도 아니고. 근데 진짜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이제 진짜 웅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되면 정말 G1, G2, 5강 충분히 들죠. G3까지도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웅비할 수 있는 나라에서 자꾸 리스크 만들지 마.